재판 자체의 당위성이나 공정성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재판관들 스스로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오만하고 기형적인 태도에서 대통령에 대한 충분한 권리 보장도 하지 않는 모습까지 더해진다면 그 누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헌재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특히나 2030 세대의 불신 여론이 여론조사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는 거, 이거는 정치적 선동의 결과가 아니라 헌재가 스스로 자초한 냉정한 결과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게 형사재판도 지금 동시 진행이 되거든요. 대통령님도 그렇고 김용현 전 장관이나 군 관계자들 대부분이 지금 형사재판을 받아야 되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 검찰 조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20년의 법 개정 때문에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로 못 쓰여요.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못 쓰는 증거를 훨씬 더 중요하고 엄중해야 될 헌법재판에서는 증거로 채택해서 쓰겠다는 거. 이거 완전 주객과 본말이 전도된 블랙 코미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 번 더 헌법재판관 평의회의를 열어서라도 이 증거 채택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 펼쳐지는 가운데 사막 속 오아시스처럼 어제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과 인권을 보장하라는 결의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 결의안 내용을 보면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증거 채택 등 여러 가지 이 절차에서 형사재판 규칙 등이 헌재에서도 준용되어야 한다라는 안건 등이 있는데 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안건이 통과된 걸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심판을 하는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좀 비중 있게 근거와 명분으로 다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 부분은 중요하고요. 지금 공수처가 불법영장으로 불법 체포하고 나서도 대통령이 서신을 교환하는 것조차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고 면회권조차 제공하지 않으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분명히 지금 대통령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들을 국민께서 이미 다 보셨거든요. 그리고 인권위에서도 진작 이런 결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민주당과 관련된 시민단체들이 가서 계속 막은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어제 이제 드디어 통과가 되었는데요. 어떤 과정에 있어서든지 대통령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권, 기본 인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전 대통령의 직접 진술권에 대해서도 헌재가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국민과 대통령의 소통이 더 원활해져서 탄핵을 선동하는 세력에게 불리해질까 봐 막는 것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특히 지금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나 이렇게 재판 자체의 당위성이나 공정성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재판관들 스스로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보여주는 그런 굉장히 오만하고 기형적인 태도에서 대통령에 대한 충분한 권리 보장도 하지 않는 모습까지 더해진다면 그 누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점을 좀 비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의결을 이렇게 강제적 구속력이 있지는 않더라도 매우 무겁게 다뤄왔고 보통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걸 대다수의 국가기관이 다 받아들여요. 우리나라의 어떤 관행상. 그럼 이번 윤석열 대통령 심판에서의 방어권과 인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의결도 여러 진통이 있었지만 우리 또 2030 청년들이 국가인권위원회 회의를 지키기 위해서 아침부터 직접 그 건물로 나가서 엘리베이터에서 난입하려는 전장현이나 민노총을 막아 세우면서 통과시킨 소중한 결과잖아요. 이 결과가 헌법재판소와 중앙지법에서 좀 더 비중 있게 근거로 다뤄줘야 된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국민적 상식이다. 이걸 사실 지키지 않을 거면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기관이 존재할 이유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뭐 본인들 좌파를 집권할 때만 어용기구로 쓴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당연히 의결권에 대해서, 의결한 내용들에 대해서 존중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충분한 예우 보장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저는 발언권 보장에 대해서 헌재가 제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기본이라도 좀 갖춰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대통령의 신문과 진술을 지금 문영배 헌재 재판관 권한대행이, 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많이 억누르고 못하게 하는 거. 30분도 아니고 3분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도 그걸 커트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재판이
공정한가? 네. 대통령의 방어권과 인권이 지켜지고 있는가 의문을 가진 분들 참 많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증인 신문도 30분으로 제한되거든요. 네. 그리고 나중에 15분을 더 줘요. 이건 너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홍장원이나 곽정근 같은 사람이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막 어버버하고 말을 돌리는데 이게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야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걸 대통령 변호인단이 탁탁 짚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30분밖에 시간이 안 주어지고 나중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고작 15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변호인단이 답답해서 빨리 대답하라 하는데도 홍장원 같은 능구렁이들은 일부러 말을 빙빙 돌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재판인가 하는 부분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의결을 계기로라도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변론 등이 다시 재개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